안녕하세요. 여기는 라디오북 마음의 서랍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고향으로 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음이 머무는 곳은 언제나 처음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아침이었죠. 어둠 속에서 옷을 챙겨 입고 미리 싸둔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간단한 옷가지와 카메라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은 어쩐지 낯설어 보였습니다. 언제부턴가 깊어진 주름,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시간은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부엌에서 간단히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문을 잠글 때 왠지 모를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길이라 그런 걸까요? 아침 일찍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거리는 한산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은 말이 없었고 저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도시의 아침은 이렇게 조용히 시작되는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분쯤 달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새벽부터 고향 가는 사람들, 출장 가는 사람들, 각자의 이유로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대합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표소 앞에 섰습니다. 고창행 오전 9시요. 직원은 무심하게 종이표를 건넸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티켓이 대부분인데 저는 왠지 종이표가 좋았습니다. 손에 쥐니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마지막으로 그 길을 간 게 언제였더라.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아마 어머니 제삿날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형님과 함께 갔었죠. 형님 차를 타고 말없이 의무처럼 다녀왔던 날. 그 후로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대합실 의자에 앉아 출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젊은 군인이 졸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를 꼭 안고 계셨습니다. 모두들 어딘가로 향하는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커피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동전을 넣고 뜨거운 커피를 뽑았습니다.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니 따뜻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과 단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9시가 되어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튼을 걷자 겨울 햇살이 살짝 비쳤습니다.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출발했고 도시의 풍경이 점점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창밖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회색빛 건물들은 사라지고 넓은 들판과 산들이 펼쳐졌습니다. 도로 옆엔 벌써 눈이 녹고 있었고 언덕 너머로는 어릴 적 뛰놀던 논이 어렴풋이 보였죠. 그때 기억이 납니다. 겨울이면 아버지는 늘 장작불을 피우셨습니다. 마당 한쪽에 쌓아둔 장작을 도끼로 쪼개시던 모습, 그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선합니다. 어머니는 그 불 앞에서 고구마를 구워주셨죠. 뜨거우니까 조심해라.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이 따뜻했죠. 고구마를 호호 불어가며 먹던 그 겨울날들. 손은 시렸지만 마음은 따뜻했던 시간들. 하지만 지금은 그 집도 그 마을도 많이 변했습니다. 버스가 고창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1시쯤 되었을 겁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시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더 맑았습니다. 터미널 앞 풍경부터 낯설었습니다. 예전에 있던 슈퍼마켓은 사라지고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고, 오래된 다방 자리에는 카페가 생겼더군요. 변하지 않은 건 터미널 건물뿐이었습니다. 마을까지는 버스로 20분 거리, 다음 버스까지 4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걷기로 했습니다. 짐도 무겁지 않았고 걸으면서 풍경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은 넓어졌고 포장도 깨끗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논이 있던 자리에는 커다란 창고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내가 뛰놀던 개울에는 콘크리트 다리가 생겼더군요. 물은 예전보다 얕아 보였고 돌다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입구의 버드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더 크게, 더 굵게 자라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잎은 없었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반가웠습니다. 나무에 다가가 나무 껍질을 만져봤습니다. 거칠고 투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나무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구나. 사람은 떠나고 세월은 흐르지만 마음의 고향은 그렇게 남아있나 봅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들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문이 잠긴 채 방치된 집들, 무너져가는 담장들. 예전에 20가구는 넘었던 마을인데 이제는 대여섯 집만 사람이 사는 것 같았습니다. 길 한쪽에는 낡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여름이면 수박을 이 우물에 담가 두셨습니다. 차갑게 식은 수박을 먹던 맛,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섰습니다. 녹슨 철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은 황량했습니다. 장독대는 그대로 있었지만 장독들은 대부분 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가꾸던 텃밭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잡초만 우거져 있었습니다. 집 앞 마당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속으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녀왔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어머니가 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 순간에 머물러 있고 싶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을 둘러봤습니다. 마당, 장독대, 텃밭, 대문. 모든 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천천히 마당을 나왔습니다. 버드나무 앞에서 다시 한번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에는 10년을 기다리지 말자고. 좀 더 자주 이곳에 와야겠다고. 터미널로 가는 길, 석양이 들판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붉은빛, 주황빛, 보랏빛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참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전에도 이런 풍경을 봤을 텐데 그때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떠나야 보이는 것들이 있나 봅니다. 터미널에 도착해 서울행표를 끊었습니다. 저녁 6시 버스. 대합실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버드나무, 개울, 우리 집, 석양. 하나하나 넘겨보며 오늘을 되새겼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형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예요. 오늘 고향 다녀왔어요. 형님은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집은 괜찮던가? 네, 그대로 있더라고요. 많이 낡았지만요. 형님, 다음에 같이 가요. 우리 둘이. 그래, 그러자. 봄에 가자. 꽃 필 때. 통화를 끝내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6시가 되어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고향이 멀어졌습니다. 다시 고속도로에 올랐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평온해 보였습니다. 오늘 다녀온 게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서울로, 일상으로, 현실로 돌아가는 길.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곳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것을. 창밖으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별들. 어릴 적 마당에 누워보던 그 별들. 아버지는 별자리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 별들은 수천 년 전부터 저기 있었단다. 우리가 사라져도 저 별들은 계속 빛날 거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영원한 것들이 있다는 것.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 문득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단다. 그때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마음의 귀향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을까요? 어디에 있든 결국 우리는 처음 그 자리를 그리워하게 된다는 것. 밤 10시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을 빠져나오니 도시의 불빛들이 환했습니다. 고향의 고요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두 개의 고향을 가진 사람이구나. 태어난 곳과 살아가는 곳, 과거가 있는 곳과 현재가 있는 곳.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카메라를 꺼내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버드나무 사진은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습니다. 매일 볼 수 있도록.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형님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오늘 고향 다녀온 거 생각하니 나도 마음이 따뜻해지네. 봄에 꼭 같이 가자. 동생아, 고맙다. 짧은 문자였지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몇 개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별이 안 보여도 그것들이 거기 있다는 걸 아니까요. 고향이 멀어도 그곳이 거기 있다는 걸 아니까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자 오늘의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본 들판, 버드나무, 우리 집 마당, 석양.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 다녀왔구나. 네, 어머니.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갈게요.
이번에는 형님과 함께 봄에 꽃이 필 때, 가끔은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서도 마음은 여전히 그곳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를 떠나왔고 그곳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고향은 단순히 태어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이고 시작이고 돌아갈 곳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곳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한 귀향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는 라디오북 마음의 서랍이었습니다.